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후 문제인데요. 지난번 바이킹 때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삼각주 땅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문명이 발생했다고 했죠. 참고로 4대 문명 이런 건 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유적 발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거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곳에 문명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4대 문명은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 중심의 시각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분명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주로 이슬람을 믿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11세기 정도만 해도 압도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경제력이나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고가 침략하기 전에 바그다드에 있는 도서관에는요, 당시 전 세계에서 뭐 있는 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번역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여하튼 대단한 곳이었는데요. 900년에서 1300년에 있었던 중세 온난기에 유럽하고 충돌이 벌어지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테를 분석을 해보면 그 11세기부터 뭔가 가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때 굉장히 좀 풍작이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중동은 너무 온도가 높아서 가뭄이 빈발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일강 같은 경우에 거의 10여 년 정도가 범람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둘 것 중에 하나가 나일강은 홍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홍수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이 상류에서 그 대단히 영양가 많은 그 흙들이 내려오면서 이게 거의 그 6개월 정도 홍수가 지거든요. 하늘은 쩡쩡한데 홍수가 계속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단이란 이디오피아 이쪽에 있던 강에서 흘러오는 물들이 몇 달 걸려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싹 깨끗해졌잖아요. 그걸 다시 측량을 해서 땅을 나눠주고 농사 짓고, 그리고 농사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홍수가 오고, 이런 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농한기에는 지금 어디서 말씀드렸지만 노예가 아니라 노는 사람들, 하지부터 홍수가 시작되니까 노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공공근로 차원에서 피라밋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빵과 서커스 얘기하잖아요. 그 빵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밀의 양이 전 유럽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던 것이 갑자기 1000년 넘어가면서부터 쇠퇴를 하는데, 그 이유가 가뭄이 이제 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전체 이슬람도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십자군이 공격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슬람 세력이 너무 약화된 겁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분열도 되고 해가지고 일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한 100년 넘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다시 이슬람 쪽에서 반격을 위해서 맘루크라고 하는 군사 집단을 육성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맘루크의 군사 집단 그 중에 일파인 살라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군벌이죠, 군벌. 왕이면서 군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사적으로 몰아내고 십자군에게 칭찬받아가면서까지 이제 아무튼 축출을 하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데요. 문제 이 맘루크들이 그 이슬람을 지배를 하는데 좀 무능했었던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뭄이 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지을 물이 필요하잖아요. 관계 농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관계 농업이 왜 발전하냐면 땅이 염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아주 어렵게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뿌리면 물은 땅에 흡수되지만 소금기가 남아요. 또 뿌리면 또 계속 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흙을 덮어주고 이양법으로 땅을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벼농사 하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을 아예 그냥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소로 이제 이양법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를 경작에 이용할 때부터 식량 생산이 증가를 하는데 이쪽은 그런 거가 많이 없었고요. 대신 이제 관계 농업으로 계속 물을 뿌리는 걸로 했는데, 이 군인들이잖아요, 맘루크가. 아무래도 무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잘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식량 생산이 더 감소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식량 자체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문명이 쇠퇴하게 돼 있겠죠. 뭐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맘루크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십자군 전쟁이 맘루크를 만들어내고 맘루크가 이슬람을 지배하면서 또 무능하게 이 문명을 통치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가 악순환이 되면서, 특히나 흑사병까지 오게 되면서 농민이 줄었는데 맘루크는 자기들 호화 생활이나 아니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뺏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 황폐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은 결국은 패배했지만 결국은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문명 간 충돌에서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200-300년 동안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슬람이 그것 때문에 전쟁 준비를 계속 해야만 하고 상황은 안 좋은데 그러면서 이슬람이 점점 쇠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은 해상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해상 진출을 해가지고 다른 영역에 그 새로운 어떤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이 기후변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몰락시켰다. 참고로 이게 소빙하기가 오면 그 예전에 중세 때는 잘 우리가 기록이 없어 모르는데요. 1300년 넘어가면서 14세기부터는 마녀 사냥이 유행을 합니다. 마녀 사냥이 왜 있었을까? 무서워서였을까?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요. 가뭄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농산물이 생산이 감소되면서 당연히 이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먼저 도태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 어린이들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마녀 사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지배자들은 이제 그걸로 공포감을 조성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마녀 사냥할 때 실제로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마녀를 사냥한 게 아니고 상류층의 남자들이 주로 마녀 사냥을 해요. 거기 여러 가지 또 뭐 지저분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경제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다. 세금도 못 낼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마녀 사냥이고요. 이게 이슬람에도 굉장히 유행했었다고 하고요. 최근에도 아프리카에도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에 계속 기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디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 많이 먼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원래 힘들었던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아까 맘 놓고도 그렇지만 국가의 할 일은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이 힘들지 않으니까 전쟁하고 막 그러는데요. 전체 그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다면 좀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지난 바이킹 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 그린란드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 그 땅이 녹아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혜택을 봐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동도 그런 면에서 조금 이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치적으로 역전이 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 세계 밀이 제일 먼저 생산된 데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니 그런 초원에서 거기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 여러 가지 섞여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깊어질수록 우리 편견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런 걸 우리 나라살림 세계사에서 같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